좌표 평면 이후에 그리 쉬운데 이게 앞에서 배운 거랑 좀 다른 이유는 앞에는 식이 y는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써지면서 x 앞에는 계속 이 a를 세 글자로 뭐라 부르죠? 기울기라 부르고 뒤에는 이 y는 b는 y절편. 보통 직선을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두 개. 근데 이렇게 쓴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영꼴로 만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꼴로 쓸 수도 있고 차이는 이건 1차 함수로 쓴 거고 얘는 1차 방정식 형태로 쓴 거고 둘은 같은 식이고 이거 수업할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자 직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왜 직선인가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래프 모양을 그리면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죠? 큰일이군. 직선. 지금 보신 것처럼 x 하나, y 하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야. 친애하는 여러분들아? 니네 그래프가 직선 말고 딴 거 배운 거 있니? 곡선. 중1 때 반비례하면서 쌍곡선을 배우긴 했지. 근데 지금 니네 중2 거잖아요. 중1 때 지나서 중2에서 넘어와서 배운 그래프 중에 다른 그래프를 배운 게 있어? 직선밖에 없잖아. 네가 무슨 고3이야? 지금까지 그래프 배운 게 상당히 많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지? 이걸 고민할 나이가 아니잖아. 기껏해야 중2 때 배우는 건 직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왜 대답을 못해? 앞으로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이 나 이거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그러면 뭘 그리면 돼요? 직선 그리면 돼요. 직선. 그럼 직선 직선 그리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두 개의 점이 필요해요. 아무거나 괜찮은데 두 개 점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절편 구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하죠. 계산이 편하니까 일단. x에 0 집어넣고 y값 구하면 y절편. y에 0 집어넣고 x값 구하면 x절편. 걔네 둘을 이용해서 한 직선이 x축 어디 위를 지나는지 y축 어디 위를 지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에요. 그렇구나. 일단 1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래프 모양은 직선. 그럼 점 두 개 찾읍시다. 이 방이면 절편 위주로 x 0일 때 y값 구했더니 y값 얼마예요? 1이죠. 그럼 y 0일 때 x값 구했더니 x는 순서를 좀 바꿨을까요? y가 0일 때 x값 구했더니 x는 마이너스 4. 따라서 y절편은 플러스 1, x절편은 마이너스 4인 직선을 찍으면 되죠. x축 위에 마이너스 4를 지나가고 y축 위에 1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시겠다. 이번도 그렇습니다. x가 0일 때 y값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y절편. 그럼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2. 얘가 x절편. 그죠? 그럼 x절편 마이너스 2 여기쯤, y절편 마이너스 3 여기쯤. 그 두 점을 그으면 이렇게. 이게 2번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절편 말고 딴 거 하면 안 됩니까? 딴 거 해도 됩니다. 다른 점도 됩니다. 이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연립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로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 그렇게 시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개념을 알긴 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푸는 것처럼 이 직선에 저 직선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위에 있는 거를 1번, 아래에 있는 걸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8. 1번의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2.
이건 마이너스 8인데? 네. 마이너스 8인 마이너스 안 써졌네요. x절편 마이너스 8, y절편 플러스 2. 그럼 y절편이 플러스 2고 x절편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럼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어왔을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는 x절편 얼마예요?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2, y절편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좀 찍기 애매하죠. 그렇잖아? 이거 좀 찍기 애매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당한 게 뭐 x에 2 정도 집어넣어 봅시다. x에 2 집어넣으면 이제 y가 0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 잠깐만. 아까 1번식의 y절편이 마이너스 2였어요? 이게 아니구나. x절편 마이너스 8, y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이게 1번. 여기도 잘못 구했네. 이렇게 계산이 엉망이죠. y가 0일 때 x값은 2였죠. 네. 그 다음 여기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적당한 숫자가 좀 필요한데 이쪽을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때 y값은 1 나오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여기를 지나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x절편이 플러스 2인 직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렇게 뭐예요 이래 이미 뭐 이렇게 그림 괜히 안 예쁘네 아까부터. 대략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2번. 자 그려봤습니다. 자 그려봤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에 가깝냐면 약간 나나해 보이지 않나요? 그림을 자꾸 실패를 해서 그렇지 자꾸 그리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림이 완벽하진 않는데 뭔가 약간 나란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얘 평행한 관계 아닐까라고 따져봐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두 직선의 평행이냐 일치냐 따질 때는 가운데 선을 찍 거서 이게 마치 분수인 것처럼 아랫게 분모 위게 분자인 것처럼 x, y를 쓸 필요 없고 x 개수 분의 x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 상수분의 상수 이렇게 써봤더니 얘네들 같은 값이죠. 얘는 다르네. 그렇죠? x의 개수, y 개수 같은데 상수항이 달라. 이거 무슨 서로 무슨 관계예요? 이거 언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평행일 때. 그 사이 또 까먹었구나. 평행일 때. 다시 이거는 오늘 이후로 또 다시 추가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식을 간략하게 일반화시켜서 썼어요. 여기 이제 A, B, C는 그냥 개수나 상수예요. X 앞에 있는 개수 A, A', B, B', C, 상수항 C' 이렇게. 프라임계로 쓴 거는 알파벳이 너무 남발되면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약간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둔 거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선을 찍 긋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두 직선. 왜 두 직선이죠? 위아래 두 개씩은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식이거든요.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건 중1 때 배웠었어요. 위치 관계.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종류가 나타나죠? 세 종류가 나타나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 그러니까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 위치 관계를 여기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형태로 봤을 때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은 x 개수분의 x, y 개수분의 y. 얘네의 값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x 개수분의 x의 개수, y 개수분의 y 개수. 얘네 둘이 같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x 개수, y 개수 비율이 같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평행 아니면 일치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나란하다는 뜻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다만 얘네들과 상수항의 비율이 서로 달라. 그럼 이렇게 되면 평행이 되는 거고, 얘네 비율값과 상수항의 비율이 서로 똑같아. 그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가운데서 찍 긋고 이 식을 써봤더니 요 개념이 성립하죠. 아, 얘네들은 평행하구나. 얘네는 찍 걷더니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분의 10 이거 다 같은 비율 아니에요? 무슨 관계예요? 일치. 됐니? 그래서 이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은 출제되겠죠. 이 개념. 지금 11번 같은 문제가 직접 시험에 출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학생들마다 그림을 삐딱삐딱 다 다르게 그리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선생님이 판단하기 어렵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x개수, y개수 상수비를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질 때는 두 개풀을 그려보니까 약간 평행하게 그려지고, 얘네 직접 그려보면 이제 일치하게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저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냥 연습용이고 개념은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라 라는 겁니다. 아셨죠? 연립방정식 해가 다음을 만족시켜서 가는 a 값을 구하시오. 해가 무수히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과 2분의 1과 8분의 a가 다 같아야 된다. 근데 이건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요. 얘랑 같은 거니까 요것만 성립하면 된다는 얘기죠. 분수끼리 서로 같다. 계산법은 대각선 크로스. 2a는 8과 같다. a는 4다. 그럼 해가 없으려면 얘네는 같은 게 맞는데 얘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이라면 a가 4가 아니면 해가 없는 조건이 되겠죠. 평행은 한데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 됐니? 이해됐어? 연립방정식 해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저 연립방식 해가 있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은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할 수 있나요?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는 1차 함수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고, 1차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내는 얘기죠. 기울기는 증가량을 풀면 되잖아요. x의 증가량이라는 뜻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x좌표끼리 뺀가 분의 그 순서대로 y좌표끼리 뺀가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 두 번째, 일단 식을 한번 써봅시다. y는 2분의 1x까지는 알겠는데 y절편은 모르겠네요. 조건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 b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뭐 하죠? 이렇게 대입하죠.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양수라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대입해요. 그 y의 4, x의 2 따라서 b값은 3. 결론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3. 됐니? 근데 이 해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뜻은 이 해는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을 모두 만족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해가 이 직선 위를 지나간다 했으니까 보통 지난단 말이 나오면 그 해를 여기다 대입하겠죠? 보통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잖아. 그럼 그 해라는 놈은 연립방정식 해니까 윗식도 만족하고 아래식도 만족하는데 그 해가 이 직선도 지나간다는 뜻은 직선식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은 이 해를 구하기, 이 해가 만족하는 식이 3개 있는데 그 3개가 2x-y는 3 이것, 아니면 -x 플러스 ay는 1 이것, 아니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해는 이 셋을 모두 만족하는데 이 중에 제일 우리한테 불리한 식은 몇 번째예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식. 두 번째 식.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식은 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죠. 그럼 멀쩡한 거 2개를 가지고 해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얘는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쪽에다 2를 곱해볼까요? 2y는 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여기를 대입할 때, 이걸 대입법으로 해봅시다. x는 2y 마이너스 6. 대입법. 여기다 대입해요. x자리 대신에 2y 마이너스 6. 여기다 2를 분배하면 4y 마이너스 2, 6, 12 마이너스 y는 3. 3y는 15. 따라서 y는 5. y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4, 10 마이너스 6, x는 4. x4, y5 얘가 결론은 이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x의 4, y의 5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5a는 1 넘어가면 5a는 5 그래서 a 값은 1.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고 자, 1번 그냥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보통 우리가 위아래를 연립해서 가간법 대입으로 풀죠. 근데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이 나오죠. 그럼 얘도 그래프가 직선이고 아래에 있는 것도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그럼 2개의 직선식을 동시에 그리다 보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만나죠. 근데 이 만나는 점이 이 직선식과 이 직선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라는 뜻은 2개의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해라는 얘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랑 같죠. 좀 중요한 말입니다. 저거는 수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저 개념은 수능에도 나와요. 그래프의 교점은 그 그래프 식들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의 해랑 같다.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그 해는 두 연립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면 직선이 되니 직선의 교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결국 이제 두 직선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얘는 x절편이 얼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 이 y절편은 마이너스 2.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 y절편 2. 근데 여기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왜?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된다 뜻은 두 식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식은 4개인데 실제 그래프는 3개밖에 없잖아요. 뭘 예상했어야 되냐면 저 4개식 중에
어떤 두 개는 똑같은 식인가 봐.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로 그렸었겠지. 그게 이해했던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런 느낌을 갖겠죠. 같은 내용. 마지막 거 x절편 y가 0일 때 x값 2 y절편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그거 맞춰서 번호를 굳이 이제 매겨본다면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 그래프를 그려요. x절편이 마이너스 6,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것. 왠지 얘 같죠? 이거 1번. 2번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플러스 2인 것. 요거. 요게 2번. 3번 x절편 플러스 2, y절편 마이너스 2인 것. 예. 됐네요. 따라서 1번 문제 정답. 두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시오 하면 물론 보통은 연립해서 해를 구해도 되지만 그래프를 보고 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빨간색과 초록색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교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 위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건 연립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므로 연립방식해는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런 해를 보나마나 갖게 될 거란 얘기예요. 2번 문제는 그래프 2번과 그래프 3번의 교점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과 파란색의 교점 어디 있나요? 초록색과 파란색의 교점 없다. 안 만나잖아. 왜 그렇지? 교점이 없네? 교점이 없다는 뜻은 연립방식 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것. 가만히 있어봐. 해가 없다고? 가운데 선을 찍 긋고 x계수 써보고 y계수 써보고 상수항을 써봤더니 얘네 둘은 같은데 얘는 다르죠. 아, 평행했구나. 두 직선이 평행하다 보니 연립방식 해가 없었던 거구나. 직선이 안 만나니까. 이해됐나요? 물론 이게 책에는 안 나왔는데 만약 2번 그래프 2번이 아니고 1번 그래프 x 플러스 3y 마이너스 6 얘랑 3번 그래프 3x 마이너스 3y는 6 얘네들의 교점을 찾으라고 했다면 그 교점은 여기죠. 이 교점이 뭐가 돼요? 방정식 해가 된다고 그랬죠? 해는 0,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걸 연립해보면 x가 0, y가 마이너스 2라는 연립방식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1차 방정식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점 마이너스 1, b를 지날 때 a, b 값을 구하시오.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저 그래프를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y는 x 앞에 있는 개수 곱하기 x 플러스 뒤에 y절편이라는 그러니까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x 앞에 있는 개수. 그래서 저거를 이런 걸로 만들려면 일단 y가 있는 항을 남기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양변을 a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y는 한 다음에 1차 함수를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4x 플러스 a분의 2 이런 꼴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책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되었네요.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4가 x 앞에 있는 개수인데 걔가 기울기다. a가 기울기 아니야. 우리가 너무 y는 ax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a가 항상 기울기라 착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딱히 쓸 문자가 알파벳이 없다 보니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a를 썼던 것 뿐이지 정확히 말하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얘가 x 앞에 개수나요.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분의 4. 얘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음수는 이렇게 양수로 처리하고 양변에 얘랑 곱하면 2로 나눠도 되고 그다음 분수식 계산할 때 이거 자리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얘랑 자리 바꾸면 2분의 4는 a. 따라서 a 값은 2. 이렇게. 그럼 a 값 2가 나오면 왜 주저하십니까?
얼른 이게 답 A 값만 구하는 거면 끝난 건데 A 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B 값도 구하려면 점을 대입하기 위해서 식을 정확히 써놔야죠. A 값 1을 여기다 식에다가 집어넣으셔야죠.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2분의 2 플러스 1 됐네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식. 근데 그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간다. x 마이너스 1 y b를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 플러스 1 아니 2 플러스 1 3 됐네요. a는 2 b는 3 각각 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은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1차 함수의 1차 방식 그래프를 각각 그린 거죠. 저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그래프를 그리면 네, 직선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미지수가 세 개 아닌가요? x도 보이고 a도 보이고 y도 보이는데 a는 숫자입니다. 숨겨놨을 뿐이에요. 지금 문자는 x, y 두 개로 보셔야 되겠죠. 두 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 그래프를 그리면 직선 직선이 두 개 나오겠죠. 두 개를 그려놨어요. 고맙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게 누군지도 알려줬네요. 됐나요? 그런데 교점이 있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우리 언급했었는데 두 직선의 교점 얘는 뭐랑 같다고 그랬죠? 네, 연립방정식의 해. 따라서 연립방정식 해는 x가 3일 때 y가 1입니다. 이게 해란 얘기예요. 그럼 해를 알았으니까 얘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 x에 3을 대입하면 6 플러스 y에 1. 따라서 a 값은 1이 됐고요. 밑에다 3과 1을 대입하면 3b 마이너스 3은 3. 3b는 6. 따라서 b 값은 2.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직선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났고 마지막 얘만 안 그려놨어요. 이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그렸더니 이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대. 그럴 수 있는 a 값을 모두 구하시는데 자, 직선 3개를 그려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케이스는 총 3종류입니다.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3개의 직선이 모두 다 평행할 때는 저 3개 직선을 아무리 평행한 거 3개를 그려봐야 만나질 않으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교점이 없으니까. 두 번째, 저 3개 중에 2개는 평행해요. 근데 하나는 안 평행한 거야. 네, 이러면 이 3개 직선의 위치 관계만 가지고는 삼각형을 그릴 수 없겠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일치? 일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세 직선이 모두 다 이렇게 셋 다 겹치는 경우. 근데 이건 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딱 보면 일치가 되려면 세 직선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되잖아.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보통 책이 잘 안 나오고 교점이 없는 이거예요. 세 직선이 교점이 없는 거, 셋 다 평행한 것.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아니에요. 어떤 식이든 간에 이렇게 직선을 긋고 하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 직선을 그었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 하나가 뭘까요? 응? 힌트를 드리면 교점이 한 개일 때. 다 모일 때. 다 모일 때. 아마 이건 말하는 거겠죠? 세 직선이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이런 위치 관계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크게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아까 세 직선이 모두 일치한다도 맞긴 한데 그건 딱 보면 아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시험에 거의 다 안 나와서 크게는 저 셋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런 문제는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셋 다 평행이 되는데 벌써 둘이 안 평행하잖아. 그럼 셋 다 평행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럼 내가 그리는 지금은 두 개 직선 중에
얘는 보세요. 얘는 y는 하고 정리해 볼까요? 1차 함수로 x 플러스 2예요. 얘는 y는 하고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돼요. 이 식을 y로 정리해 볼게요. y는 ax 마이너스 3. 그치. 쌤, 마이너스 AX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AX가 뒤로 갔으니까 얘도 보호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요? 저거 네. 마이너스 y를 이해하는 거야. 마이너스 y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2번부터 봅시다. 2번. 2번의 케이스는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하고 나머지는 안 평행한 거지. 근데 그래프를 번호를 매겨서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합시다.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을 1번과 2번으로 둘 수 있나요? 이 두 개의 평행 직선의 순서가 1번과 2번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아니잖아. 1번, 2번은 서로 딱 봐도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평행하지 않겠지. 기본적으로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1번과 3번이 평행하든지 아니면 2번과 3번이 평행하든지. 왜냐면 얘만 지금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라 어쨌든 세 개 직선 중에 두 개가 평행해야 돼. 이 위치 관계를 본다면.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해야 되는데 1번과 2번은 절대 평행할 리가 없다 보니까 저기 숨겨져 있는 A값, 기울기를 모르는 제가 알고 보니 1번의 기울기가 같거나 아니면 2번의 기울기랑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1번의 기울기랑 같으려면 A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1. 그렇죠. 1번의 기울기랑 3번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1. 만약 2번과 저기 있는 3번이 이번에 2번과 기울기 같으려면 A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기울기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답이 두 개 나왔나요?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둘 다 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얘기는 1번과 2번 그래프의 교점을 3번도 똑같이 그 점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번 그래프 A값을 찾으려면 이 3번이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해야 돼. 근데 그 점은 1번과 2번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다시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두 식을 뭐 하시면 되죠?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맞니? 그럼 여기 방정식 형태에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에서 풀어도 돼요. 1차 함수 형태에서 풀려면 이 y랑 이 y는 서로 같잖아요? 교점에서는 서로 같겠지. 그럼 여기도 서로 같은 거잖아. 이 y는 얘랑 같고 이 y는 얘랑 같은데 교점에서 y는 서로 같으니까 얘네들도 서로 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쟤네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연립하셔도 가간법으로 연립하셔도 괜찮고. 자, 식을 바로 세울게요. 얘랑 서로 같다로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같다. 넘기면 3x 넘기면 3 따라서 x는 1. x를 위든 아래든 하나에 어차피 교점이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근데 위에다 대입할게요. x에 1 대입하면 3. 1,3이 두 직선의 교점이 있는데 그 1,3이 3번 그래프도 지나간다. 이 2,3을 여기다가 대입한다. 3 a 마이너스 3 a는 6 이렇게 a 값이 구해져서 총 a 값은 몇 개예요? 그래서 3개. 3개예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에서 총 a 값 3개. 그래서 답 쓸 때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6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3개를 다 쓰시면 됩니다. 자, 가양이래만 학생들이 학교 축제에서 떡꼬치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는데 오른쪽 그래프, 이게 그냥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인 거죠. 비용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그래프, 수입에 대한 그래프. 근데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떡꼬치를 몇 개 판매해야 됩니까? 손익분기점이면 이게 손익분기점이란 말 아나요? 이 단어 요즘에 가끔 영화 할 때나 뭐 이렇게 보면 뭐 누군가 뭐 가수나 팬 보면 이렇게 지금 앨범이나 영화를 발표했을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그 손해와 이익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걸 보통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정 이상 관객이 들어와야 돼. 만약에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총 제작 비용이 관람객 수 인원당 뭐 한 명당 평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관람 티켓 값 뭐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 300만이 들어오면 딱 손익분기점입니다란 말은 300만이 들어오면 본전이라 뜻이에요.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닌. 그러니까 300만부터는 이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지금 손익분기점은 이 그래프상 어디 있을까요? 이 교점에 있지 않을까요? 수입의 단위값과 총 수입의 금액과 비용의 금액이 똑같을 때는 그런데 들어간 비용과 수입,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비용이 똑같은 거는 당연히 손익분기점, 0원이 되는 상태죠. 그럼 아무래도 이 교점보다는 더 많아지게 되면, 이 X값이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흔히 말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이 교점 X값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점을 찾으려 했더니,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거네요. 그럼 두 직선식이 필요하잖아요. 두 직선식. 이걸 1번, 얘를 2번. 1번 그래프는 중1 때 배웠던 정비례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 형태로 진행될 텐데 이 A는 기울기잖아요. 점 하나 필요한데 여기 점이 있죠. 아니 여기 점이 있죠. 이 직선이 지나는 이걸 아직 모르고 이 점 1번이 지나는 점 중에 10,15 얘는 0,0 그럼 1번 그래프는 0,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10,15라는 점을 지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정비례이기 때문에 뭐 기울기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0,0을 지나는 정비례인 걸 알았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셔도 되겠죠. 그럼 Y에 15, X에 10A 따라서 A는 2분의 3. 그럼 1번 그래프는 Y는 2분의 3X라고 써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2번 그래프는 이거 y절편을 알고 있어요. 이 직선의 y절편은 얼마죠? 20. 그럼 2번은 y는 ax 플러스 20 이런 꼴이겠죠? 기울기만 모르고 y절편 알고 있는 꼴.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죠? x절편이 필요하거나 근데 x절편 안 나와 있잖아요. 증가량 두 점이 필요하죠. 이 2번 그래프가 지나는 직선은 0,20이라는 점과 이 점 10,25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증가량으로 기울기면 되죠. 구하면 되겠죠. x의 증가량, x 좌표끼리 뺀 값분의 y의 증가량 25-20 그럼 10분의 5 약분하면 2분의 1 y는 2분의 1x 플러스 20 이렇게 2번 그래프는 이렇다. 뭐 사실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뭐 찾는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거고 그 두 직선을 찾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1번 조건은 원점을 지나는 걸 알았으니까 정비례식 쓰시고 기본형 있죠? 1차 함수의 기본형 그리고 여기는 10,15를 대입해서 1번식 완성하시고 2번식은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 뒤에는 상수값을 알고 있고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기울기는 이 점 말고 그 직선이 지나는 또 다른 점을 통해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두 개 직선을 만들었죠. 근데 두 직선의 교점 찾는 건데 교점에서 y는 서로 같을 거고 그럼 얘네들도 서로 같겠죠. 그래서 2분의 3x는 2분의 1x 플러스 20 분모 2를 계산하기 좀 불편하긴 한데 사실 이건 그냥 넘기기만 해도 그냥 되지 않을까요? 굳이 2를 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넘기면 2분의 3 빼기 2분의 1은 얼마죠? 2분의 3 빼기 2분의 1 1 그렇죠. 그냥 x가 나오는 거죠. x
x 20 아무 데나 대입합시다. 여기가 좀 더 낫죠? x 2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y 값은 30. 그래서 저 교점의 좌표, 이 교점의 좌표는 20,30이라는 점인데 이걸 문제에 맞게 해석해 보면 교점의 x좌표 20이 뜻하는 바는 개수예요. 개수, 떡꼬치의 개수. x 20개. 20개를 판매하면 수입이 얼마 발생하죠? y값? 1,000원이는 뭐예요? 1,000원에다 30을 곱한 거니까 3만 원의 이익이 3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아까 말한 교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20개를 팔면 수입은 3만 원이 발생했지만 지출도 얼마가 나온 거죠? 3만 원이 나온 거죠. 그 여기서는 떡꼬치 20개를 팔면 를 판매하면 손익분기점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0원이에요, 0원. 일단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몇 개를 팔아야 됩니까? 20개를 팔아야 됩니다가 되고, 만약 이익을 발생하려면 떡꼬치를 몇 개 이상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21개 이상 팔아야 되죠. 20개까지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고, 21개부터 수익이 발생하니까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려면 몇 개 이상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21개 이상 판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혹은 뭐 손해가 날 때까지는 몇 개를 팔아야 손해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19개까지 팔면 손해가 되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합니다. 자,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뭐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이게 x평하잖아요. 얘는 관계식이 어떻게 써지죠? y는 숫자 이렇게 써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x축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뭐의 좌표가 똑같죠? y 좌표 같죠. y 좌표가 서로 같다. 자, 계속 배울 때마다 이것도 벌써 몇 번째 설명했는데 계속 배울 때마다 새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울 때마다 익숙치 않은 것들은 개념이 아직 확실히 안 잡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x 평행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이 개념을 x축 평행 근데 모르는 막 문자 막 들어가 있어. 어우 어려워.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 질문을 안 하거나 여러분이 알아서 문제를 풀겠죠. 이제 시험 날까지 이걸 질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x축 평행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인데 x축 평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은 y좌표가 서로 같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두 점도 x축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얘네들도 y좌표가 같겠구나. 그럼 앞쪽에 있는 점의 y좌표 a랑 뒤쪽에 있는 점의 좌표 2a 플러스 1이 같겠구나.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어가면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자,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y좌표는 17이고 두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직선이 어떤 특징을 가냐면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점이 17이고 그리고 이 직선이 지나는 점 하나 있는데 그 점이 알고 보니까 아무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가 알고 보니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뭐라는 얘기죠. 교점이란 뜻이에요. 이 뜻이거든요. 따라서 y는 ax 플러스 17 여기까지는 알겠죠? 직선인데 y좌표는 17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직선식을 완성하려면 이 x 앞에 있는 개수 a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맞니? 그러려면 여기 있는 x좌표 하나 거기에 대응되는 y좌표 하나 점 하나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점이 이거겠죠. 당연히 교점.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교점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대입하려면 결국 두 직선의 교점 찾으라는 얘기 있잖아요.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구나.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3y는 1 위에 있는 식에 1을 곱합시다. 2x 플러스 2y는 4 2x 플러스 3y는 1
위에 4를 빼면 마이너스 y는 3.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3. y 값 마이너스 어디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x는 5.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요? 5, 마이너스 3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직선이 y좌편 17인 직선이 저걸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5a는 1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 지금 a 값 구하는 게 아니다. 문제 a 값은 없잖아요. 그냥 직선식을 찾는 거니까 이 a를 여기다 대입해서 따라서 이제 최종 결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7이 네,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연립방정식 해가 없을 때 1차 방정식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랍니다. 해가 없다. 아까 어떻게 했죠? 가운데 선 거라. 분수 형태로 x 개수 쓴다. y 개수를 분수 형태로 쓴다. 상수항을 분수 형태로 쓴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데 얘가 다르면 평행하다. 그게 해가 없다라는 뜻이다. 두 직선이 평행해야 교점이 없을 거고 나란하니까 안 만나잖아요. 교점이 없어야 해가 없겠죠. 그 평행에 대한 관계는 이게 성립한다. 이걸 풀면 되겠네? 이거를 풀자. A값 구해야 되니까. 대각선 크로스 마이너스 2A는 3, 4, 1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그 A값 구하라 문제였나? 라고 다시 봤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A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 근데 이 그래프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직선 말고는 안 배웠다고 그랬잖아. 그래프를 그려라. 아, 직선 그려라. 그럼 직선 그리는데 직선 그리려면 두 개 점 필요하고 웬만하면 절편이 낫다고 그랬죠?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6,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3.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두 개 리자. 지나지 않는 사분면 몇 사분면? 1사분면은 안 지나간다.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1사분면이다. 자, 1차 방정식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6을 지나고 하면 대입해야 되겠죠. 대입. 그럼 x에 마이너스 1, y에 6. x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4a죠. 그 다음에 y에 6을 분배하면 6b 마이너스 68, 48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조금만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6b 마이너스 47. 일단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그래프가 지금 두 가지 조건을 갖죠. 이 그래프가 얘를 지나는 동시에 얘랑은 평행하답니다. 근데 밑에 있는 식을 봤더니 이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요. 네. 문제 끝까지 읽어보래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다 읽고 필요한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5x 플러스 3은 0. 이거 y가 어디 갔지? 보통 x하고 y가 있어야 1차 함수가 되잖아요. 직선이 그려지는데 x든 y든 문자 하나가 없어. 그럼 얘는 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 이해돼요? 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 이걸 양변을 5로 나누죠? 그럼 x는 마이너스 5분의 3. y가 없이 x는 숫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축에 평행한데 얘는 어디 축에 평행한 거예요? 그죠? y축 평이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y축 평행. 아, y축 평행하다. 세로로 그어지는 직선인데 x값 마이너스 5분의 3을 지나가는 x값 마이너스 5분의 3이면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5분의 3. 여기를 지나는 y축 평행한 직선. 아, 얘구나. 얘가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던 거구나. 예요. 그럼 봐봐. 이건 이럴 필요 없었던 거죠? 네. 얘랑 평행하대. 미안합니다. 이거 이제 지울게요. 사실 쓸데없는 내용을 썼던 건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포인트를 이거보다는 더 좋은 포인트를 잡읍시다. 얘랑 평행하답니다. 그럼 얘도 경우는 y축 평행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이 식도 경우는 정리해보면 x는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는 얼마? 이거라는 얘기지.
죄송해요. 왜 이러지? 네. x는 숫자가 나온다 뜻이죠. 맞니? 근데 x는 숫자라는 얘기는 y는 그쵸 없어져야 되죠. 근데 y가 없어지려면 y의 개수가 0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y의 개수라는 게 4a는 x의 개수고 뒤에는 플러스에는 xy가 없는 상수고 여기가 y의 개수래요. b-8 b-8이 0이 됐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b는 얼마? 됐네요. 그럼 b8을 저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저 식이 4ax 이건 없어진 거겠죠. 0y는 없어진 거니까 플러스 1은 0. 됐니? 그리고 보니까 이게 x밖에 없는 x는 결과적으로 숫자로 써지는 얘랑 똑같이 y축 평행 직선이겠구나. 근데 이 직선이 뭘 지나요? 얘를 지나간다네. 고맙게도. 그럼 이 식은 얘도 정리해 볼게요. x4a는 마이너스 1, 양변 4a로 나누어서 x식으로 써야 되죠. x는 숫자를 나타내야 되니까 4a분의 마이너스 1 됐죠? 근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6이라는 점을 지나간답니다. 마이너스 1,6이면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1,6 여기쯤 이 점을 지나며 y축 평행 직선 이렇게 그어지겠네. 그럼 이 식의 이름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x는 마이너스 1로 써져야 되니까. 됐니?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4a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따라서 a는 4분의 1. 그래서 b는 8, a는 4분의 1. 그래서 ab는 4분의 1과 8을 곱한 가 정답은 2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처음에 너무 건방지게 숫자부터 얼른 대입했다가 첫 번째 식을 지우고 다시 풀었죠. 틀린 건 아닌데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와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합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y가 없어요. y가 없다는 뜻은 y축 평행한 직선이고 얘를 정리해보면 x는 마이너스 5 형태인 y축 평행한 직선이 된다. 그럼 얘도 결국은 걔랑 평행하기 위해서는 얘도 이런 꼴 x는 숫자 꼴 y축 평행한 직선 그러려면 y 앞에 있는 개수가 0 만들어져야 돼서 b값은 8이 나온 거고 b에 8 집어넣어서 y를 지웠더니 요식만 남고 얘를 이런 꼴로 바꿔야죠. x는 숫자 꼴로. 그래서 x가 있는 항을 남기고 이항 쳐서 양변을 정리했던 이렇게. 근데 저 그래프가 마이너스 1,6을 지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y축 평행 직선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결론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풀어보면 a 값은 4분의 1 나온다. 이렇게. 다음 그림과 같이 새 1차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y는 이렇게 x축 평행한 위를 항강한 직선. 자, 이 둘러쳐져 있는 저 삼각형의 넓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교점을 찾아야죠. 네, 여기 좀 교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점 필요하고 여기 점 필요하고 여기 점이 필요합니다. 됐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써져 있는 대로 4,1이죠. x4, y1인 거니까. 근데 이 점이 알고 보니 요 그래프 위에 있네? 그럼 대입이 되겠죠. x에 4, 4a, y에 1, 여기다 1 대입하면 플러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이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이었던 거고 그 다음 이 점은 y좌표가 일단 1이에요.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냐면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직선에 y가 1일 때 x값 찾으라는 얘기니까 y에 1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직선이 y가 1일 때 x좌표를 찾아야 된다. 3x는 3, 따라서 x는 1이다. 이 점의 좌표는 뭘 잘못 썼죠? 마이너스 3이죠. 네. 이 x 넘어가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었더라.
삼각형 이제 밑변 길이가 나왔네요. 밑변 길이. 이 길이가 밑변일 텐데 밑변 얼마? 여기 아까 4였잖아요. 4에서 여기 마이너스 1까지 거리 5. 이제 남은 건 높이입니다. 높이는 얘가 높이에요. 이 꼭지점에서 이쪽 y는 1까지 이 수직의 길이. 그럼 필요한 거는 이 점의 y좌표가 필요하죠. 이 점의 y좌표에서 y값 1을 빼내면 요 길이가 남고 이게 높이값이 될 테니까. 그럼 결국은 교점의 y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죠 지금 제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의 교점인 거죠. 이 직선과 이거랑 이 직선의 교점이잖아요. 자, 둘을 연립하기 위해서 밑에다 2를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바로 쓸게요. 그냥 두 번 쓰기 귀찮아서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얘 플러스 10. 위에 자리를 빼봅시다. 뺄 때는 부호 조심하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5x가 되고 얘는 지워져요. 부호 조심하세요.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넘기면 5x는 5 따라서 x는 1. 두 개 중에 x값 1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데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x1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 되고 y만 넘어가면 되겠죠? y는 4. 그래서 x는 1, y는 4. 결론은 1,4라는 점을 지어놨다는 얘기네요. 1,4 됐나요? 우린 y좌표가 필요하다고 했죠? y값 4. 그럼 여기 4, 여기는 1. 그럼 이 간격은 3이겠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예요. 곱하기 높이 4, 3. 4에서 1을 뺀 값 3.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5. 여기가 삼각형 넓이더라.